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좀 고민됩니다. 네. 네, 어쨌든 잘 쉬고 오셨으니까 또 네. 오늘 또 풍성한 아이디어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앞서서 계속해서 살펴봤었는데 올해의 시장 테마라고 한다면 네. AI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과연 이 AI가 내년에도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곤 있지만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치를 본다던가 그런 것은 살짝 미비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죠. AI가 내년에 계속 갈지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AI를 얘기할 때 과거의 사이클과 좀 비교를 많이 합니다. 네. 과거의 인터넷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었을 때가 1990년대고요.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됐던 게 2000년이고 또 그 이후에 인터넷 오브 띵스 IoT 시대가 시작됐던 게 2010년 정도. 네. 그리고 또 그게 마지막으로 뭐 화려한 장식을 했던 게 2021년, 2020년 이때까지 코로나 터지기 바로 뭐 직전이라든지 좀 그 후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AI 사이클인데요. 네. 지금까지 보면은 대충 한 2년 정도 되었고 있다. 시작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성장기에 접어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기요. 네, 그래서 과거의 인터넷 사이클 한번 보시면은 1995년부터 2000년도까지 어느 정도 글로벌 인터넷 사용률이 올라갔었냐면 겨우 6%까지밖에 못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IoT 시대를 보시면은 이제 20%부터 거의 70%까지 50%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번 이 AI 사이클은. 네. 왜냐하면 이때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광 케이블을 깔아야지만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 그런 시대였었던 거고요. 네. 그만큼 설비 투자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아시겠지만 AI를 주도하는 것이 데이터 센터고요. 네. 데이터 센터를 지금 이미 상당수를 깔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론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성장 속도가 과속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인터넷 사이클이 20년 이상 걸렸다면 이 AI 사이클이 완전히 자리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7, 8년 정도 되지 않을까. 7, 8년 예, 거의 3분의 1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짧게 보더라도 뭐 3년 정도는 최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2년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게 아니라 뭐 알파고가 시작됐던 몇 년 전으로 계산하면은 앞으로 뭐 한 2년 정도 남아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네.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생산성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성장하는 것이냐라는 걸 보면은 생산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산성이 급격하게 하락을 한다 이러면 이제 좀 골치 아파지는 거고요. 보시면 이 생산성 주기를 보시더라도 95년부터 거의 2000년 사이클일 때 계속해서 생산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또 다시 올라가면서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또 나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2%대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이제 GDP와 연결이 되고 기업 실적과 연결이 되니까 그걸 지켜봐야 되겠죠. 네. 제가 처음으로 직장을 시작했던 베인앤컴퍼니라는 회사에서 나온 전망을 한번 보시면은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이거 최소입니다. 최소요? 더 클 수도 있는데 어쨌든 2027년 말까지 어느 정도 연간 복리 40에서 55% 성장 이렇게 돼서 2027년 말에는 정말 굉장히 큰 성장을 보았던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AI 사이클이 얼마나 남았나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2027년 말까지는 계속 기대를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3년 정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남았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수치로 또 알려주시니까 저희가 또 믿음 있게 AI에 대해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올해 AI 덕분에 시장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다면 맞아요. 내년에도 올해만큼의 또 시장 상승률 AI에 기대어서 가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타이밍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지금 AI 사이클, 뭐 테크 기업들 대부분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2년 동안 상승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눈을 돌려보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즉, 뭐 산업재라든지 뭐 경기 민감한 쪽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업종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네, 필요는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AI 사이클이 금방 끝날 것 같아 보이지가 않고 이제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접어들었고 이 성장기에 어떻게 보면 더 화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돌리는 것은 좋은데 완전히 버리고 돌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양쪽을 다 같이 봐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2025년에 어느 정도의 시장이 상승할까 전체 큰 그림을 그려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업종이 더 주도를 하고 어떤 업종들이 좀 따라올까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현재는 금리인 것 같아요. 금리요. 네, 금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다들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빠지지 않고 4% 밑으로 내려놨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서 벌써 얼마나 올라가 있습니까? 4.6% 근처까지 올라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금리가 계속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그냥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요. 시장 자체는 그렇게 많이 못 오를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10년 국채 금리를 가지고 적절한 가치를 S&P 500을 구해보면 이런 지표가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만약에 금리가 5%까지 치솟는다라고 계산을 하면 적절한 S&P 500은 5,50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000을 방금 뚫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지수 대비해서 뭐 5%에서 8% 정도 하락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거죠. 네. 이게 전체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금리가 다시 하향 안정화돼서 한 4% 정도의 수렴을 한다고 계산한다면 거의 뭐 8,8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지수 대비해서 15%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나옵니다. 결국은 4%대로 떨어지고 더 밑으로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시면 모든 업종들이 다 올라요. 그렇겠네요. 예. 그게 아니고 5%의 금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오르는 업종만 오릅니다. 즉 성장을 보여주는 업종만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되겠고 밑에 보시면 또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것을 가지고 2025년 연말을 예상을 해보면 만약에 금리가 진짜 3.5%까지 빠진다라고 네. 하면 얼마까지 나옵니까? 7,700포인트가 나옵니다. 31%의 추가 상승 그렇죠. 여력이네요. 자, 이럴 때는 IT 업종만 갈 수 없어요. 예, 다른 많은 업종들이 다 같이 올라가 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서 더 수익률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3.5%까지 갈까요?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내년 연말까지 4.5%의 금리로 유지될 수도 있다. 4.5%요. 예, 지금 현재 금리에서 별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계산하면은 16.8%니까 또 다시 AI 관련주라든지 IT 업종 위주의 상승을 또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하시면서 생각하시고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은 그래도 내년 연말에는 7천은 보지 않을까요? 예. 7천까지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 가운데 또 국채 금리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가던 종목만 또 잘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AI를 저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네. AI 좋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계속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AI 이외에도 저희가 함께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될 업종이 있다면 뭐를 꼽아주시겠어요? 네, 꼽아 드릴 수 있고요. 어. 근데 이제 AI를 자꾸 이제 AI가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걸 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AI가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제 오르는 폭도 많이 오를 텐데 다른 업종이 그 비슷한 정도로 올라가는 거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예, 그래서 AI라는 것이 앞으로 3년 동안에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가운데서 어떤 업종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예, 그래서 한번 테이블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AI가 계속 활성화되면 네. 그게 그냥 AI 관련주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연관된 업종들도 영향을 받겠죠. 네. 예,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프트웨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반도체입니다. 네. 이게 영업 마진율이라든지 순이익 마진율을 5.2에서 4.8%포인트 올려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게 3년 더 간다고 치면 네. 그 3년 동안에 저 정도의 마진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로 보셔야 되냐면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요. 그냥 뭐 5% 이 정도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몇십 프로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마진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에 대한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으로 올라오는 게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예, 그러니까 에너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AI를 계속 구동을 하려면 데이터 센터를 계속 써야 되고 그쵸.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고 네. 그래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 원자력도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이외에 또 보시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아니면 고유 에너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얼마나 생산성이 높으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에너지 관련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뭐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그 이외에 유틸리티라든지 미디어 인터테인먼트 이런 쪽은 뭐냐면 결국 AI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인터테인먼트라든지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다든지 뭐 작가들이 AI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계속해서 보시면 또 광고 쪽도 보시면 AI를 이용해서 광고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그러니까 미디어, 인터테인먼트, 유틸리티, 에너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종목 선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다 사시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오래 보시면 네. 엔비디아를 사야지 인텔을 사시면 큰일 났었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또 한국 주식을 보시면은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맞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이 좋았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 업종들 안에서도 가장 대장주, 가장 성장을 많이 하는 종목들, 가장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종목 위주로서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에너지 말씀해 주실 때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고유의 그 석유화학 에너지를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사실 바이든은 우호적이지만 트럼프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이 많았고 하지만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하면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신재생 에너지를 안 가져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항상 비즈니스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2016년 그리고 계속 안 좋았던 에너지 업종이 언제 엄청난 상승을 보이냐면 2019년, 20년에 마지막 한 해에 네. 폭등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근데 트럼프는 엔타이, 뭐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반 맞아요. 신재생 에너지 생각하시지만 그분의 시각은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이게 이미 이제 효율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면 바뀐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흔히 말하는 그 보조금이 줄어들었을 때 당연히 마이너스 영향을 받겠죠. 네. 기업 이익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 근데 그것을 다 올라서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기업이 있다면 이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래서 보조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마진이 확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 없느냐? 아니죠. 필요하죠. 네. 앞으로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석 연료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이쪽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해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종목을 골라내는 게 또 중요하다. 뭐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데가 어디냐? 이걸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또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유럽 쪽에는 뭐가 있느냐, 뭐 한국에는 뭐가 있느냐, 뭐 아시아 지역에는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마진이 들었던 건 맞아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퍼포먼스가 안 좋아졌고, 근데 앞으로는 종목만 잘 골라 놓으시면은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또 배척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 선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연말 얼마 남지 않았고요.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 새해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인 타이틀을 빼고 이제 네.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증시는 더 가파른 곡선을 혹시 그리게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취임 바로 하고 나서는 원래 보통 시장이 안 좋아요. 취임식이 있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네.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AI 사이클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왔었을 때 보시면 매년 1년마다 10%의 조정이 들어와요. 그리고 다시 금방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종이 취임식 지나고 나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조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매수의 기회요. 예, 그렇죠. 조정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상승할까를 좀 예측을 해보면 보통 S&P 500이 2년 연속으로 20% 이상 상승을 하면 네. 그 다음 해에 또 상승을 할 확률은 75%고 얼마나 상승을 할 것이냐 평균 12.3%가 나오지만 사실 저거는 95년과 2000년 시대와 비교하면 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저기 나오지만 95, 96 이후엔 33%, 97, 98 죄송합니다. 96, 97 다음에 28%, 그리고 98, 99 다음에는 20% 보시면 다 20% 이상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올해 이후에 내년에도 또 다시 20% 이상의 상승을 보일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요. 네. 그게 가장 주도하는 이유가 이 AI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다른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펀스트레스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상반기가 굉장히 좋을 거고 하반기는 안 좋을 수 있다. 다음을 넘겨주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네.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매번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연말로 계산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연간 단위로 20% 정도의 상승률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차트를 보여주시면 최근에 장이 빠지면서 성장주는 가는데 보시면 가치주는 빠졌죠. 네. 그래서 이번에 빠질 때도 또 가치주가 빠져요. 제가 볼 때는 성장이 유지가 되면은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또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쪽은 여전히 IT다. 여전히 IT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S&P 500이 내년 연말까지 20% 정도 오를 텐데 여전히 IT 업종과 AI 관련주들이 주도를 한다. 근데 그 주도하는 폭이 옛날에는 뭐 다 IT만 오르고 나머지는 아예 못 오르고 이랬다면 이제 IT가 예를 들어서 30% 정도 오르고 나머지가 한 15% 오르고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좀 변해가지 않을까. 네. 뭐 갑자기 완전히 확 바뀌어가지고 IT는 성장을 안 하고 나머지가 막 성장을 하는 시대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또 IT 중심에서 조금 온기가 다른 시장 전반으로 퍼지는 그런 시장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으로 돌아오게 되면 레드 스윕, 일명 상하원까지 다 공화당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네. 레드 스윕 때의 또 시장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자, 평균적인 숫자만 놓고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테이블을 올려주시면 답이 나와 있는데, 얼마나 오르냐면 12.9%. 그러니까 첫 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 얼마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8년 정도 나와 있고요. 얼마나 확률로서 오르냐 75%의 확률이고요. 그때의 실제 GDP 성장률 2.7%가 평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공화당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여기서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들어오고 여기에 또 일론 머스크 같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저 정도로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정책적으로 굉장히 초점이 AI 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트럼프가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고 또 생산성을 높이는데 엄청나게 초점이 많이 맞춰질 겁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보시면 그렇게 이해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업종이 어디냐. 어디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레드 수입이 일어난 상황에서 또 거기에 관련된 정책을 다 펼 수 있는 환경이다. 라는 것은 더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극대화 현상이 일어날 거다. 생산성 극대화 현상이 앞으로 이 4년 동안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가 또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앞으로의 또 시장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실 때 이렇게 과거 통계 데이터로 계속해서 이렇게 뒷받침해 주시고 계신데요. 그런 만큼 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느낌을 저희가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1기를 이미 저희가 겪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2기는 좀 다른 점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저는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모든 사람은 경험으로써 더 실력이 늘죠. 공고해지죠. 예, 그리고. 그렇죠. 공고해지죠. 그래서 첫 그 4년은 굉장히 모든 아이디어를 다 쏟아부었고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힘들어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좀 세련되게 나올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또한 거의 뭐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신중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분의 목표는 미국을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계속해서 맞습니다. 앞으로 시대적으로 그런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또 여기 나와 있듯이 그 미국의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또 리스크를 좀 감안하면서 성장을 이끌어 갈 거다라는 얘기 있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이 확대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클리어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뭐고 네. 예, 아닌 게 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안타까운 부분은 저물가를 만들려고 하지만 재정 지출을 확대할 때는 이게 상당히 좀 양면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일론 머스크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물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왜?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무역 수지 적자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자국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당연히 중국이고요. 그 다음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대만, 일본, 한국의 순입니다. 근데 그러면 일본과 한국이 얼마나 악영향을 받을 거냐 하는 부분은 네. 얼마나 미국과의 관계가 돈독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지금은 쓸 카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이 부양책이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정말 퍼포먼스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관세율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또 얘기하게 되지만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결국 미국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현재의 성장 산업은 당연히 AI다. 네. 예, 이것을 놔두고 미국이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가속화를 할 거고요. 따라서 관련돼 있는 종목, 기업, 업종 이 부분들이 정말 중요해지고 또 계속해서 어느 쪽이 성장을 많이 할지를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훨씬 더 좀 세련되게 집중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업이나 업종에 어떤 초점이 많이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갈수록 또 큰 테마 안에서도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마지막 출연이시잖아요. 매주 나와주시고 계신데 마지막인 만큼 내년에 포트폴리오 전략을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함께 웃을 수 있을지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자, 뭐 올해하고 크게 변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포인트를 잡아드려야죠. 금리가 쉽게 안 빠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채권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시는 건 좀 어렵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채권에 대한 비중을 연간 수익률 한 4%, 5%에 만족하시는 정도로 네. 투자를 하시고요. 네.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채권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연간 10% 이상의 수익을 올리시려고 하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또 포트폴리오를 좀 빠르게 보시면은 여전히 미국입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건 지금 변하지가 않았어요. 네. 앞으로 몇 년간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게 됩니다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하다. IT 업종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뭐 전기차, 로봇, 우주항공, 또 심지어 양자 컴퓨터까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내년에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할지 함께 아이디어까지 얻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